그래서 이 부등식의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3분의 알파는요. 120도 곱하기 m 플러스 30도 120도 곱하기 m 플러스 60도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3분의 알파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360도 곱하기 정수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뭐를 사용할 거냐면 정수의 분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정수의 분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나머지만으로 나눈 잉여, 나머지만 가지고 나눠지게 되죠? 내가 이제 n을 분류할 건데 360도가 필요해. 그러므로 n을 뭐를 무슨 숫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거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분류할 거예요. 즉 정수 n의 분류인데 얘가 정수 n이죠? 이 정수 n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분류를 할 거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는 이 셋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를 만들기 위해서? 360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분류해서 푸는 거야. 되겠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들어갑니다. n이 3k가 된다면, 자, 그래서 n자리에 3k 대입하면 결국 식은요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30도 이렇게 바뀌어버리네요. 3분의 알파 그리고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60도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1사분면의 각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됐죠?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n 자리에 선생님이 3k 플러스 1을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360도 곱하기 k는 만들어졌는데 플러스 1이니까 120도가 하나 살아남지. 120도에다가 30도 더하면 150도 될 겁니다. 자, 360도 곱하기 k까지 써주고, 저게 플러스 1이니까 120도에다 60도 더했어. 몇 도 되겠다? 180도 될 겁니다. 얘는 몇 사분면 각입니까? 2사분면의 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n은 3k 플러스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무조건 360도 곱하기 k는 나오고 2를 대입했으니까 240도. 240도에다가 30도를 더했으니까 270도라고 나오네요. 자, 360도 곱하기 k는 기계적으로 써주고, 저게 2니까 240도. 240도에다 60도 더하니까 300도. 얘는 몇 사분면 각입니까? 4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동경에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 말해볼래? 라고 나왔습니다. 답은 몇 사분면 되겠습니까? 제3 사분면.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반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 할 차례다? 9페이지. 그리고 예진양 지금 무슨 수업 듣죠? 수원 듣고 수학투 신청했죠? 네. 요거 3월달부터 시간표고요. 오늘 왔어 했었는데 수투 수업이 안 왔어. 내일부터 오세요. 우리 도함수 쪽 이제 들어갔어요. 도함수 이제 거의 끝내고 도함수의 활용 미분계수 끝내고 도함수의 활용 들어갈 거예요. 내일부터는 시간표 한번 보내드릴게요. 깜빡했어요 선생님들. 자, 됐죠? 그러면 우리요 9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여러분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숙제에도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요, 일반 시중 교재는 어떻게 풀어서 가르치냐면 모든 걸 다 공식으로 암기를 시켜요. 야, 이거 공식이야 외워가지고 그대로 풀어. 그 얘기는 뭐야? 공식을 잊어버리면 풀 수 없고, 좀 변형된 유형이 나왔어. 내가 외우지 못하는 공식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야. 막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할 것 같은 모든 경우를 다 공식으로 만들어서 걔를 달달달 외우거나, 혹은 선생님이 지금 푸는 방식대로 그냥 풀거나요. 자, 그러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문제는 어떤 꼴로 만들어지는 문제냐면요, 이런 겁니다. 야,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다음을 풀어봐 라는 거예요. 봤더니 몇 개의 동경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두 개의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를 푸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 유형이 전부 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요 공식을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얘를 개발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 일, 알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문제가 나오면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요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동경을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그 두 개의 일반각을 더하거나 빼서 알파를 없애면 됩니다. 알파 없애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파를 없애려면 뭔 짓을 해야 된다? 더하거나 뺀다예요. 더하거나 빼서 알파를 없애면 되겠다요. 자,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푼다고? 시작! 그, 일, 알파, 그, 그림, 일, 일반각, 알파 없애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구나? 2사분면에 있구나. 그런데 세타하고 7세타가 일치한대요. 맞습니까? 그래? 그림 그려보면 이런 거지.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 동경이 이렇게 하나 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요게 세타였어. 맞습니까? 그런데 요 녀석이 뭐와 일치한다? 7세타와 일치해요. 그리고 이때 알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평각을 의미합니다. 얘는 평각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와우, 요만큼의 각이 평각, 알파겠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그림까지 그려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각 표현해야겠죠? 자,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요. 둘 중에 큰 녀석을 위쪽에 써주세요. 왜? 더하거나 뺄 때 아무래도 큰 게 위에 있는 게 편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7세타부터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7세타를요. 일반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시작!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 그죠? 네,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만큼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타도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자,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끝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다? 알파 없애기. 자, 알파 없애려면 두 식을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네. 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볼게요. 7세타에서 6세타를 빼면 6세타 되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반각의 표현은요. 그냥 빼서 0이 되는 게 아니야. 얘는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 야, 몇 바퀴 돌렸지 몰라. 당연히 7세타가 훨씬 많이 돌렸겠지. 얘도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 라는 표현에 불과해요. 그래서 얘는 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는요. 그래. 그냥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 360도 곱하기 n. 얘는 그냥 관념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 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구하려면 세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세타 구합니다. 이제는 나눠버립니다. 자, 양변을 6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60도 곱하기 n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고요. n은 정수야. 그럼 n자리 막 정수를 넣어서
2, 4분면의 세타가 나오는 n이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2, 4분면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되지. 120도 120도. 그래 120도 답이 될 수 있어.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180도니까 2, 4분면 아니지. 그래서 2, 4분면의 세타가 놓인다면 그 세타는 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0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풉니다. 코사인 120도에서 2분의 파이는 90도죠. 결국 코사인 몇 도? 30도 구하는 문제예요. 코사인 30도는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외우느니 그림 일반각을 표현한다. 알파를 없앤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배워두시고 여러분 숙제 엄청나게 많다. 그거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왜 숙제 되게 많겠어요? 기존 문제집들은 얘가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의 공식에 문제집을 4개씩 걸어놨어요. 근데 공식이 되게 많아. 그렇게 3권이야. 그러다 보니 엄청 많아졌어. 기쁜 거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자, 보도록 하자. 각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각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세타는 0도와 파이 사이인 건 아는데 엄밀히 말하면 난 3세타, 5세타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만 되게끔 X축 대칭만 2개의 동경이 되게끔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요, 여기 이렇게 그릴 거야. 얘를 3세타 이렇게 불러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돼? 평각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5세타 X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도 알파만큼의 각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그림 다 그렸으니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큰 거부터 위에 적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했죠. 5세타 뭐라고 표현할까? 불러 일반각으로 시작.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알파. 윤곽이지. 마이너스 알파예요. 되겠습니까? 자, 3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겁니다. 불러 시작.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예요. 자, 일반각까지 표현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 없애기 해야지. 두식을 더합니까? 뺍니까? 더합니다. 그래서 두식을 더하면 8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 얘만 살아남아요. 자,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8로 나눕니다. 그래서 8, 4, 32, 8, 5, 40 해서 45도 곱하기 n 이렇게 나왔는데 n자리에 어떤 정수를 넣어야지만 제가 0도와 파이 180도 사이에 놓이겠습니까?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되죠? 2 되죠? 3 되죠? 4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각 세타 구해봐 라고 하면 우선 보니까 45도 곱하기 1은 45도 45도 곱하기 2는 90도 45도 곱하기 3은 135도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타라는 표현은 호도법의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답을 호도법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낼 거야? 시작!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이제 셋을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세 번째 문제 다 푼 사람은 네 번째 푸셔도 돼요.
번째 문제 다 몇 나옵니까? 5분의 4파이. 네. 자, 우리 같이 풀까? 시간을 좀 더 줄까? 시간 필요하신 분 혹시? 난 시간 주면 풀 수 있다. 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원점 대칭일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 1 알파. 그래서 그 그림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세타는 0과 파이 사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요. 선생님이 세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해? x축 대칭 후에 다시 한번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요 각이 바로 6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요 녀석을 평각 알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각은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180도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합니다. 6세타부터 큰 거부터 표현해야 되죠?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180도 플러스 알파만큼 움직였어. 자, 두 번째 세타는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만큼 움직였어. 두 식을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두 식을 뺍니다. 자, 그랬더니 얘는요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눕니다. 5, 7에 35, 예, 72도 곱하기 n 플러스 5, 35, 5, 6에 3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n자리에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서 0도와 180도 사이에 있게 만들 겁니다. n자리에 들어갔을 때 0도와 180도 사이에 있게 만들려면 어떤 정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0도 되고 1도 되고 2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0 들어가면은 우선 36도 하나 나오고, 자, 1 들어가게 되면 108도 이렇게 하나 나오겠구나요. 자, 되겠습니까? 자,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호도법으로 바꿉니다. 36도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5분의 파이. 자, 108도는 36도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3개. 그러므로 얘는 5분의 3파이. 그래서 답 내면 5분의 4파이. 정답.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좀 하는 법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거기에 대칭일 조건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공식을 얘기하는 거야. 야, 이런 문제 공식 너 뭐라고 외우고 있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식을 선생님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알파의 동경과 각 베타의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나오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y는 x 대칭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y는 x라는 선을 그어놓고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만큼의 각이 알파지. 그럼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요만큼의 각이 알파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예. 여기서 알파를 써버리니까 웃기게 됐네. 요 평각을 선생님이 세타로 표현할게요. 예, 알파가 겹치네요. 그쵸? 예, 보통 우리 알파 썼는데 문제 알파가 나와 있어서 얘는 세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는 뭐라고 표현 가능해? 불러볼까? 시작.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 그런데 어디까지 간 상태에서 90도만큼 간 상태에서 빼기 세타를 해줘야지 베타가 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세타를 없애는 게 목적이죠. 두 식을 어떻게 합니까?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더하기 9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요. 자, 이 녀석을 호도법으로 바꿔볼까요?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요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는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런 공식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암기해야 돼.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일 알파로 풀어버릴게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냐면요,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왜? 부채꼴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지? 호도법을 탄생시킨 장본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이씨, 나온 김에 너희들 부채꼴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겠어.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부채꼴과 원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원은 사실은요, 원의 넓이 구해봐, 원의 둘레 구해봐, 모두 이런 요구를 할 때 조건 몇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 한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왜? 원의 넓이라는 건 파이 R의 제곱인데 R만 알면 되잖아. 그쵸? 그리고 원의 둘레라는 건 2 파이 R인데 파이는 어차피 3.14 이런 숫자니까 R만 알면 되잖아. 즉 원은요, 조건 한 개를 요구하고요, L 구하세요 라고 하면 2파이 R 요거 하나만 알면 되고,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파이 R의 제곱 요 R 하나만 알면 된다요. 반면에 부채꼴 문제는요, 조건 두 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왜? 부채꼴에서는 반지름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 중심각도 필요하거든. 중심각이 몇 도냐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고 반지름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이 X도. 요거 뭐야? 60분법으로는 X도라고 부를 거고 호도법으로는 세타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녀석이 있는데 이때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죠? 야, 우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래는 2파이 R이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X도니까 뭐라고 쓰면 돼? 앞에다가 360분의 X만 붙여버리면 되지. 원래는 360도분의 X도예요. 맞습니까? 근데 도도도 약분이 되죠. 단위 약분돼서 그래 360분의 X 곱하기 2파이 R이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360도를 2파이라고 바꿀 수 있지. 그리고 X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여기에서 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호도법으로 대체해봤다. 그랬더니 2파이 약분이 되네요. 결국 뭐만 남는다? R세타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L은 R세타, 가까이 끼리 있는 것끼리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라는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요, 원의 넓이인 파이 R의 제곱에 360분의 X를 곱한 것이다요. 자, 그런데 이 360도 자리에 2파이를 X 자리에 세타를 넣어서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어머, 파이 약분이 되네.
결국 얘는 2분의 1 아래 제곱 세타라는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r 세타는 l로 대체된다 했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2분의 1 RL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결론. 부채꼴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호의 길이도요,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아야 되고, 넓이를 구할 때도요, 이렇게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거나, 혹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질 때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즉, 부채꼴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출제자가 우리에게 조건을 몇 개 줘야지 구할 수 있다? 2개를 줘야지 구할 수 있다요. 자, 어쨌든 공식이 나왔으니까 공식 정리하고요,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다요. 자, x도 60분법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래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x만 곱하면 돼. 자, 세타가 주어진 경우엔 그냥 어떻게 풀면 된다? r 세타. 그래서 보니까 60분법이 편해요? 호도법이 편해요? 호도법이 훨씬 편한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도 똑같아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360분의 x를 곱한 건데 얘는 60분법이지만 각 세타가 주어지면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L이 주어지면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이 공식은 언제 쓴다? 세타가 주어질 때. 이 공식은 언제 쓴다? 호의 길이 L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L은 R세타. 3번만 읽자. 시작! L은 R세타. L은 R세타. L은 R세타. 자, 요 녀석 요런 식으로 3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2분의 1 RL. 한 번 더.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2분의 1 RL. 마지막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2분의 1 RL.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삼각비 연습하도록 할 거예요. 안 했구나, 이거를.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삼각비 연습,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역수 삼각함수라는 2개의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삼각비 연습부터 보도록 하겠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할 건 뭐냐면 삼각형이요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머 여기가 세타야 요런 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알파를 기준으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구하거나 삼각형이 어떻게 막 뒤집혀서 꼬여 있는 경우에 빠르게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삼각비 정의 내리는 건 가르쳤지?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야,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게 바뀌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어. 자, 선생님이 조언하건데 안 되는 학생은 그냥 기하 벡터 어차피 안 되니까는 그냥 이과 쪽 가지 말고 문과 쪽으로 남아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죠? 지금부터 요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분의 몇인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요거 몇 분의 몇인지 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 방향이 사인 세타예요.